야, 오늘도 이제 두서없이 시작해 봅니다. 그 구독자분 이제 800 명을 넘어섰는데 제가 좀 무게 있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은 무게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그건 아니고 좀 전반적인 좀 그런 걸 줘야겠죠. 제가 지금까지 집중한 거는 그 합격 비법, 음 여기만 집중을 했는데, 근데 사실 합격 비법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깊이 있는 얘기를 못 했죠.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다른 그 법무사들이 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말하자면 법조 시장, 좀 법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뭐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분들도 많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제 법조 시장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들 또 사무장들의 전쟁, 이런 시장에 뭔가 이게 몸담아 볼 생각을 한다면은 막연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단 내부자가 아니면은 그 접근하기 힘든 이런 정보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AI 시대, 뭐 셀프 등기 시대, 각종 이런 그 전문직을 위협하는 이런 그 많은 그런 제도적인 변화, 예? 특히나 요즘에는 또 부동산 정책이나 정부 정책, 그리고 또 뭐 서민들을 일단은 뭐 서민들을 위한다는 이런 정책의 그 방향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단 말이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싶은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 보면은 "법무사가 망하는가?" 이런 얘기가 참 많잖아요. 저도 뭐 '법무사가 망하는가?' 가끔씩은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저희 답은 뭐냐? 말하자면은 그 50-50 다. 예. 절반이다. 반반이다. 50% 다.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제 나름대로 인제 생존 비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 계속 버티고 어 뭐 "괜찮다, 괜찮다." 저도 다른 그 동영상에도 그렇게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법무사 업계는 괜찮다."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보면은 저만의 생존 비법 이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법무사 시험 이렇게 하면 되는갑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기출문제만 보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봐 가지고 몇 번 시험 쳐 가지고 그 뭐 떨거서 붙어 가지고 '아 나 법무사 됐다. 시작해 볼까?' 하는데 안 되는 거라. 뭔가 경쟁이 안 되는 거라.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거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보면 시장에서 요즘 말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AI 때문에 뭐 셀프 등기나 셀프 소송 때문에 '법무사가 망했네. 그거 왜 진작 얘기 안 해 주고 했냐. 그 협회는 뭐 했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가는 방향이 지금 방향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간다면은 법무사는 망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인제 한 게 보면은 여기 있어요. "일 없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AI 검색. 요거 좀 얘기 드리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한 AI 검색이 활발해진 게 불과 얼마 안 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한 6 개월 이내로 된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하루에 최소한 2건 전화가 있었어요, 평균. 토요일 날도 뭐 1-2건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인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전화가 안 오는 요인은 사실은 그래요. 고객 중에서는 무조건 뭐 제가 뭐 설득만 하면 넘어가고 다른 데는 뭐 40만 원 부르더라. 그럼 제가 30만 원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 고객이 있을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고객들 중에서는 3 가지 부류가 있어. 예. 3 가지. 첫째 부류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자기 고민에서 "이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이웃 간에 뭐 소송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고소 고발전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또 상대방이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럼 이건 뭐 참으면 안 되겠는데, 뭘 좀 알아봐야겠는데." 그러면은 인제 옛날에는 검색 기능이 없으니까 네이버 찾아봐도 답이 잘 없고 이러니까 법무사들한테 뭐 찾아보니까 나오니까 뭐 전문인이니까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 많아요. 저는 딱 전화 받으면 그런 거를 느낌을 채죠. 이랬는데 "아 그렇나요?" 뭐 이러면은 '아 아니구나.' 그냥 저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무게 안 잡고 그냥 단순히 뭐 "더 알아보시라." 이렇게 가볍게 끝내고 말아요. 그다음에 인제 고객은 뭐냐면 할까 말까. 정작 자기가 인제 사건이 당사자가 되긴 됐어. 원고가 이제 돈을 못 받아요. 심각하게 내가 지금 돈 감금에 있는데 돈은 받아내야 돼. 그러면은 고민을 하겠죠. 또 심각하게 또 피고로서 이게 또 뭐 소장을 받았다 이러면은 '대응을 해야겠다.' 고민을 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인제 설득을 잘한다든가 좀 공을 들인다든가, 이러면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인제 완벽하게 인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든가 아니면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나름대로의 이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다른 그 변호사들도 알아보고 다른 데도 알아보고, 또는
제 그 네이버에 제 글도 찾아보고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100% 하는 분들이고. 예. 근데 100% 하는 분들이 저한테는 요즘에 많이 줄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은 옛날에 인제 그 상당 고객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AI 검색. 그러니까 첫 번째 고객 부류. 예. 아니면 이제 두 번째 고객 부류도 인제 절반 정도는 줄었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잘 이렇게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잘 맞으면 할까 하다가 AI 검색 찾아보고 뭐 이틀 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줄었다. 그런데 인제 업무 전반적으로 뭐 수임 사건이나 뭐 이게 수입이 많이 줄었냐 뭐 그런 거는 잘 못 느껴요. 그럴수록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더 노력해서 말하자면은 변호사한테 변호사랑 붙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얘기해서 전통적으로 만약에 법무사의 주요 먹거리잖아요. 이 주요 먹거리를 하라는 게 제도적인 그 법무사가 태생적으로 태어난 그거였고 한계였고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죠? 예. 그리고 인제 그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했었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법무사 수험생들도 '이것만 가지고 수험 생활을 해 볼까.' 이렇게 해서 도전해서 어딨노? 여기 보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시. 예. 복잡한 소송도 기피하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죠? 예. 여기 보면은 기출 중심 쉽게 공부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짧게 공부해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에 집중한 거잖아요. 짧게 누구나 짧게 공부하는데 기본서 딱 읽지 마라. 요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역설적이다 생각했던 게 속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기본서 중심으로 기본서 안 읽고 그리고 그렇다 칩시다. 기출 문제 중심. 음. 그거 뭐 진짜 뭐 1년 반 아니 뭐야 짧게 1년 반 공부해서 뚝딱 붙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3년 동안 로스쿨 수업을 받고 예? 그다음에 뭐 행정법 이런 그 분야 전반적인 법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로스쿨생들이 더 많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로스쿨생들하고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잖아.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예. 저는 지금 뭐 로스쿨이 아니고 뭐 정관들하고 붙어도 나는 자신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무사는 절대 안 망한다. 왜? 변호사들한테 붙으면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법무사의 경쟁력이 뭔데? 가격 우위잖아요. 응?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 준다. 단 법무사들은 법원에 변론하러 나가지는 못하니까 대신해서 대리해서 나가지는 못 소송 대리는 못하니까 단 한 번만 나가 주시라. 제가 그러거든요. 소송 철저하게 해 드립니다. 서류 철저하게 증거 철저하게 예 다 해 드립니다. 많이 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결론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4 배 값을 주면서 변호사 수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인제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모든 법률 사건 서류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원에 출석은 못 한다. 음. 그런데 인제 방청석에 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 뭐 들어 가지고 다 나중에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분이 그냥 한 번만 나가서 "예예예."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법원에서 벌어질 일들을 제가 다 안내를 다 해 드려요. 혹시라도 판사가 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라. 그리고 또 뭐라고 복잡한 거 물어보면은 고거 메모해 뒀다가 고거 기억해 뒀다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다 서류로 해서 다시 한번 넣어 드린다. 그리고 거기서 판사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복잡한 얘기 또 새로운 얘기 하나면 판사가 분명히 "그거 서류로 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복잡한 얘기를 다 하세요라고 해서 엄청나게 아무래도 긴장이 되는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말을 시키지는 않는다. 안심하시라. 그리고 법정에서 한 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도 않는다. 어떻게든 서류를 넣으면은 서류 전쟁으로 끝난다. 이런 경험 있는 말로 고객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럼 누가 이게 법무사한테 일을 안 맡기겠어요? 맡기거든요. 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그 시험 선발 방식이나 아니면 또 교육 방식 아니면 협회 임원들의 태도 어 이런 것들이 변호사의 영역, 전통적인 소송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침범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파이가 크잖아. 말하자면 김앤장이 망하겠어요? 광장이 망하겠어? 안 망해. 법률 시장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어떻든 경기가 나쁘면 더 나쁠수록 분쟁은 더 많이 생기기 나름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불황은 불황일수록 경기가 호황이면은 우리가 잘 되느냐? 아니요. 경기가 사실 죄송하지만 불황일수록 법무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좀 쫓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기라도 쳐야 돼. 거기가 사기 고소가 많고, 예. 돈 빌려줬으니까 뭐 이게 많고, 하여튼 이게 막 사람들이 불안할수록 뭔가를 이렇게 해 보려고 막 하는 중간 이게 그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하면 할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뭔가 법률적인 이런 문제에 얽히는 거라.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사회적인 역할이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 준다는데 우리가 뭐야? 더 싸게 해 주겠다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기서 파이를 내가 나눠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덤비면 되는데 덤비느냐? 제가 느껴본 바로는 그래요. 예. 제가 임원도 해 봤고 협회 임원분도 많이 알고, 예,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상황을 아니까 제가 느낀 바는 그거예요. 변호사들과 절대 경쟁하려고 생각 안 한다. 어떻게든지 법무사의 주요 먹거리인 등기 여기에만 매달려 있다. 법원 행정처에서 등기에 관해서 뭘 바꾼다. 전자등기로 한다. 뭘 바꾼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난리야. 가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뭘 했다니 난리야. 임원들 보면은 거기에 그냥 목숨을 매. 그래 가지고 요즘 셀프 등기 그죠? 셀프 등기 이걸로 셀프 등기로 해 가지고 사건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난리야. 누가 그렇게 하래? 제가 볼 때는요. 저는요. 등기에 절대 이렇게 그 비중을 안 두거든요. 저 사무소 제 일 자체가. 상속 등기는 가끔 들어와요. 왜 그것만 처리해 주지 매매 등기, 부동산 업자들한테 은행 가 가지고 근저당 등기 그걸 딸기 위해 영업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전망을 했어요. 셀프 등기가 많아지고 전자등기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거는 그냥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건 전문적이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대단한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등기 진짜 내가 진짜 마음 먹고 한 번만 해 봤잖아요. 한 번만 해 보면은 절대 법무사 사무실 안 가. 하루만 돌아다니면 돼. 그 더 쉬워. 왜냐하면은 법무사가 하려면은 뭔가 위임장 쓰고 뭐하고 다 해야 돼. 종이를 한 장 더 써야 돼. 예. 뭐 가져와라 안 맞으면 또 그러는데 직접 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 떼면 돼. 신고도 좋아. 그 법무사가 만약에 어디 전자등기 사이트 갔다가 위임장 쓰고 뭐 쓰고 귀찮아 죽겠어. 셀프로 해 봐. 그럼 등기 딱 자기가 가입해 가지고 하면은 뚝딱 떼. 이걸 내가 왜 법무사 사무실한테 5,000-60만 원 주고 맡겼지? 이런 자각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자각이 드는 사람들은 더 많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법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입력하면 돼. 부동산 등기 주소 입력하고 하면 그냥 그러니까 계산이 딱딱 돼 나와요. 그 서류를 약간 모른다. 재미나이도 찾아보면 부동산 등기 서류 필요하니 그럼 쫙 나와. 그럼 요즘 정부24 가족관계 등록부 다 떼잖아. 현장에서 다 떼. 직직 나오고. 그거 떼 가지고 갖다 주면 돼. 그러면 등기관이 알아서 딱딱 보고 이거 빠졌어 해 주세요. 그럼 뚝 떼는데 뭐 하려고 법무사한테 맡기냐고. 저는 처음부터 개업할 때부터 딱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걸 홍보도 안 하고 비중도 안 뒀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몰입해 가지고 다른 일을 개발을 안 하면은 내가 인제 굶어 죽겠다 이 생각을 한 거지. 그래 가지고 법인 등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인 등기하는 열심히 하는 우리 동기 법무사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발로 뛰어야 돼, 발로 뛰어야 돼. 젊음의 발로. 그리고 법인 등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무사들을 뭘 취급하냐면은 그냥 은행 뭐냐면 동사무소 직원 취급해요. 난 그런 게 좀 싫더라고. 그냥 만약에 하는데 10만 원이라 "아이고 왜 비싸네요." 다른 데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뭔가 내가 부족한 부분,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부분을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 준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그걸 좀 약간 이게 가게 경쟁력을 앞서서 해 주는 게 법무사의 역할인데 등기는 좀 그렇지 않는 거라. 등기는 철저히 우리들이 뭐냐면 그거예요. 을이에요, 을. 잘못해 주면은 그냥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와 이거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아닌 거라. 예.
저는 뭔가 이게 고민 이런 걸 갖다가 인제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등기하는 손님들 고객들은 들어오면 이게 인상이 달라요. 문을 벌쩍 열고 "여기 등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인제 뭐 소송에 연루돼가 오신 분들은 거의 완전히 그 뭐 그냥 그 고양이 앞에 지 표정으로 이게 문을 열고 삐시시 열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해결해 주면 저는 이제 보람이 차더라고. 보람차고 뭔가 이게 뭐 이거 주면 '아 정말 고맙다.' 이러고 가는데 이 등기하는 고객들은 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무섭더라고. 등기하는 고객들 보면은 이거 뭐 "아 건전상 등기됩니까?"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하니까 아 이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저는 안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망한다. 근데 요즘 일 없다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좀 저런 예 비중을 많이 드는 그 사무실이에요. 예. 서버스 문 좀 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법무사가 처음 시작한 게 여기 보면은 법원, 검찰 퇴직 후 법원 업무 보충이라는 내력을 가졌잖아요. 그게 1995 년부터 인제 그 이전까지는 요것도 저번에도 다른 에서도 살짝 얘기했을 거예요. 법원, 검찰 출신 저거 해 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너들만 독식하냐? 일반인도 진입하게 해 줘라." 이래 가지고 태어난 게 인제 법무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이거예요, 이거. 법원 업무 보충. 이게 인제 또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등기를 하니까 등기는 이제 완전히 그거잖아요. 등기나 뭐 요런 신청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오히려 요건에 딱딱딱 맞고 간단하게 하면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뭐 하면 되는데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약간 문턱이 높았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법무사가 대행해 줘라. 예. 그래서 한 게 인제 태생적인 한계였는데 음 그러니까 인제 처음 초기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아요. 예. 나이가 법무사 사무실 중에는 나이 드신 법무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법원, 검찰 이거 출신 법무사님들이 많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자기가 본래 소송 이런 거 복잡한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장들을 고용해서 사무장식으로 돌리는 거야, 사무실을.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는 데다가 이게 복잡한 소송은 할 필요가 없죠. 할 여력도 없고 노력, 광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죠. 왜? 일단 사무장 거래처도 있고 기존 거래처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등기, 소액소송, 뭐 민사집행, 각종 신청, 가사비송, 간단한 고소장 요런 거를 갖다가 사무장 직원 위주 사무실로서 예? 또는 사무장 인맥 이걸로 유지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AI 검색이 인제 활발해지고 셀프 소송, 셀프 등기, 이제는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가 덤핑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무장들이 덤핑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상속 등기 99,000 원. 상속 포기 뭐 99,000 원. 뭐 개인 회생 파산 시작부터 뭐 99,000 원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 변호사가 하겠어요. 사무장들은 직원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 몇 천만 원 되는 광고비 대 가지고 사무장들이 그렇게 일하게 한다고요? 아니죠. 사무장들이 기존 사무장들이 이 일을 경력이 오래된 사무장들이 예 신규 변호사 예 기존에 거래처가 없는 정관이 아닌 검찰 출신이 아닌 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과의 조인트 합작으로서 이렇게 덤핑 광고를 하고 말하자면은 변호사한테 파일을 나눠주는 식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단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음. 변호사가 직접 해서는. 그러니까 인제 변호사가 아까도 얘기했 변호사가 돈 대 가지고 광고하고 사무장이 일하고 이건 알겠죠. 그죠? 그리고 초임 변호사들 돈 있나요? 자금 없잖아. 요즘 또 대출도 안 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벌어 놓은 자본이 있는 사무장들. 예. 이런 사무장들은 투자를 할 요인이 있겠죠. 안 그러면 자기가 밧줄이 끊어지니까. 어떻게든지 변호사나 이제 법무사 뭐 이게 꼭 변호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런 사무장들이 그렇게 큰 사업처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나 법무사의 이게 명의를 빌려서. 이게 애매한 게 법으로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예. 업계에서는 횡행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덤핑 광고에 당할 수 있는 예. 덤핑 광고로 이제 무너지는 거는 쉬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등기 어디야 이런 뭐 상속 포기 이런 거에 덤핑 광고가 심해요. 그런 걸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또 등기소, 법원 민원 안내가 오지거든요. 가면은 딱 그 법원 가 보면 서식이 쫙 갖춰져 있고 몇 마디 물어보면 촥 하고, 그래서 거기에 뭐 이게 뭐 칸만 채우면 될 정도로 이렇게 안내가 심해요. 그래서 물론 그걸 하지 말아라고 인제 협회 차원에서 지방 법무사 협회도 그렇고, 이게 그 한 번씩 보면은 그 법원 그 법원장들과 법원 관계자들과 그 뭐 한번 간담회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거기서 불만을 제기해요. 근데 그 불만을 제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등기소에 서류만 몇 번 그 서류가 빠졌다 그러면 이거 안내 잘해 줘요. 안 해 주는 게 아니가. 어. 그런 직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회에도 이제 "그런 직원 없애라." 이러는데 없애겠어요? 안 없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인제 간단한 내용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법무사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믿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사무장 이제 직원 위주로 돌리던 게, 공장식으로 돌리던 게 인제 그 거의 옛날 방식, 옛날 그 법무사 운영 방식이고,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인제 이런 거에 대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대응 광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또 광고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러면 나이 드신 법무사들이나 오래된 사무실 같은 경우는 대응책이 없는 거라. 그럼 당하는 거지 뭐. 음. 그럼 뭐 막 할 말도 없잖아요. 광고비는 상승하겠다. 그다음에 사무장 인맥 이런 거는 또, 인맥이면 뭐 해. 간단한 걸 다 이렇게 자기가 해 버리는데 인맥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인맥이 많으면은 뭐 간단한 거 이런 거 어떻게든지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맥하고 뭐 저거 영업해 놓은 그 은행 이런 데 있잖아요. 은행 뭐 근저당 설정 등기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점점 줄어요. 어. 어떻게든지 요즘에는 은행은 잘 나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 예.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니까 사무장 직원 위주로 인제 사무실을 돌리다가 뭐 딱 보면은 망하는 게 딱 보여요 보면은. 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간단한 내용을, 간단한 그 사무실 갖다가 사무장 직원 위주로 인건비 많이 들여가면서 돌리다가 AI 이런 거 해 가지고 이걸로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 그냥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잘라야 되는 거고. 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진짜 열심히 변호사들과 법리로 전쟁을 하자. 음. 제 자존심도 있고, 그 알량한 자존심. 법무사면 전무사하면 되지 무슨 알량한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지. 그게 제 사업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 임하는 그 네이버에 뭐 검색 광고 글을 써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제 사업 방향이 어떻게든지 그 예 변호사의 와 경쟁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내가 먹고 살겠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로 딱 망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좀 얘기해 좀 이렇게, 요즘은 요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요 인제 공장식으로 돌리면은 이게 이제 요렇게 되죠. 직원 위주로 해서 이 돈도 자본도, 광고하는 자본도 직원이 이게 그 하잖아요. 그죠? 누가 법무사가 자기가 광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런 그 이거 이 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맡기게, 또 네이버 이거 업체, 광고 업체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걔네들이 쓸 수 있는 글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제미나이하고 다 검토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제 생각이 아니라 제미나이하고 제가 몇 번 이 크로스 검색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있지만은 다시 물어봤잖아요. 요즘 법무사 업계가 힘든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미나이가 답한 거예요. 부동산 경기 침체, 나홀로 등기, 나홀로 소송, AI 그죠? 변호사 수 급증했다는 직역 경쟁 심화, 덤핑 광고 같은 거. 변호사 광고. 그다음에 경직된 업계 구조와 경직됐다는 이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 요렇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업계 자체가 그렇게 계속 반복인데 딱딱하고 그 내력이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험생들도 그렇고 사회 일반의 인식도 그렇고, 예. '이거 외에는 못한다.' 이러니까 법무사 업계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죽는 거지 뭐. 실은 아닌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뭐야. 그때 가서 늦은 거지. "너 늦었어." 사실은 저기 뭐 1 0 0 원만 주시면 변호사는 5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는 100만 원만 주시면 다 끝내줄 수 있고 늦었어. 예? 그런 거예요. 이 문의직이,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게 인제 이런 인식이, 말하자면 우리가 인제 망하기 전에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씨앗이 지금 보이느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인제 협회에서도 이제 대한법무사협회 저기 밴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4천에 모여 있는 우리 그 대한법무사 광장 밴드도 있고 누구나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글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인제 글을 많이 올리는데 "변호사랑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 좀 뭔가 잡지도 발행하고 뭔가 우리가 인제 그 법무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법률가다. 전문가다. 단 가격은 거의 30% 수준이면은 다 된다.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하면 이 양반들이 관심이 없는 거라. 댓글 달 능력도 내가 보기엔 안 되는 것 같아.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게요? 이러니까 관심이 없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무장하고 직원하고 그냥 뭐 갖다 주는데 뭐. 뭐 6 대 4, 5 대 5 뭐 이래 가지고 갖다 주는데 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 신경을 쓰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법원 열받는데 법원 검찰 퇴직 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 보면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다 전투 의지가 없어요. 저처럼 진짜 뭐 소장 날아온다 그러면 뭐 하여튼 복잡한 소송 날아온다. 이거 한번 덤벼 볼까? 덤벼 그냥 막 써 가지고 빡 진짜 뭐야 공격할 모든 그 드론을 날려서 모든 대항할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가 보다.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임원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쉬운 일. 누구나 직원 시켜 가지고 이게 공장식으로 돌릴 수 있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법원 행정처라고 뭐 법원 선례 뭐 있으면 그거나 따져 쌓고 그걸 잘했다고 서로 박수 쳐 쌓고 이래 놓고는 등기시장 뭐 소액 사건 시장 이런 거 다 무너지는 분들도 모르자면 그걸 누가 공격하겠어요. 변호사들이 공격하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등기시장 이런 거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던 각종 신청 상속 포기, 가사 비송, 가상관계 등록부 정정 이런 걸 누가 공격해요. 이제는 저기서 넘쳐나니까 변호사 저거는 엄청나게 그 소송 시장은 엄청나게 그 판이 크잖아요. 그 우리가 거기는 중원인데 비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먹으면 될 걸. 이거는 못 하겠고 이걸 인제 말하자면은 변호사들이 인제 수가 넘쳐나니까 당연히 수가 넘쳐나죠. 그 넘쳐나는 변호사들이 누구예요? 저번에 제가 저기 여기 보면은 그 게시글에 보면 그거 하나 올렸잖아요. 로스쿨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죠. 로스쿨이 좋은 이유가 제가 로스쿨 준비하다가 저기 직전까지 최근까지 로스쿨 준비하다가 잔담했다 그랬잖아요. 리트가 뭐 그리 어려워? 인간이 푸는 문제가 아니야. 이 성적이 안 올라. 풀어도 리트를 진짜 막 이게 저기도 있지만은 모의고사 이만큼 풀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제가 그렇게 뭐 나쁜 머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연세대면 경제학과 법학과 나왔는데 제가 뭐 돌이에요 이러면은 '저 새끼 미쳤다.' 왜 거짓말하니? 그렇잖아요. 나쁜 머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자랑도 아니지만은 제가 어디 가서 '내 머리 나쁘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트를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안 오르는 거라. 말하자면 거의 절반을 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부치기수야. 다시 보면은 '이게 답이 그렇게 돼?'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젊은 아들은 20대 중반 후반 30대 넘어가면 말하자면 그렇대요. 걔네들은 뚫는 거라. 왜 뚫겠어요? 올인하는 거잖아. 대학 바로 졸업해 가지고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계속 그게 인제 수능에서 대학까지 맨날 책만 보고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쫙 이어지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만 한 5-6년 하고 뭐 책도 잘 안 읽고 이러다가 거기 뛰어들면 잘 안 돼. 물론 되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 이거 오패가 있네. 사실은 있어요. 50 대도 있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스카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잘 나갈 만한 이런 데. 뭐 지방에는 사실 뭐 40-50 대도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희망 삼아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게 됐는데 이거는 뭐 안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시험 때문에 제가 포기한 게 아니고 나이가 그렇잖아. 나이도 그렇고 지금 업계 현실이 그렇잖아요. 업계 현실이 그 변호사가 돼서는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법무사로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가격 우위가 더 좋단 말이에요. 누구는 바보라서 뭐 돈 더 주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20대 중후반들을 뽑아 놓으니까 이거 어떻겠어요? 얘네들이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나은 거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로스쿨 들어가는 나한테는 로스쿨 수험생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지만은 법무사 업무 자체로서는 내 사무실 지금 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 자체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지. 진짜. 이런 그 신의 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스쿨들이 한 달에 뭐 아마 1 년에 1,700명씩 나와도 법원 앞에 와 가지고 바로 따끈따끈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만약에 한 40-50 대, 40-50 대 이렇게 그 세상 풍지평파를 다 겪어 본 영업 능력도 되고 딱 나오자마자 상담 능력도 되고 사람 구워 삶을 줄도 알고 그런 변호사들이 부산에 만약에 1 년에 부산은 대도시잖아. 어떻게든지 간에. 그죠? 경남, 울산 이거 아우라는 대도시잖아요. 거기에 한 신규로 한 20 명씩만 개업한다 칩시다. 지금 우리 건물 있잖아요. 제 건물 앞에 1층 사무실이 2 개나 비어 있어. 2 개나. 아무도 안 들어와. 법무사들이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안 하고 예. 거기 안 들어오더라고. 만약에 신규 변호사가 40대 신규 변호사가 거기 들어와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법무사들이랑 경쟁할래." 이렇게 딱 타겟을 하는 순간 법무사들은 망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 가지고 막 진짜 뭐 소액 사건도 잘해 주고 막 뭐 대접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전성시하고 그럼 누가 나한테 와? 안 오지. 가격 경쟁력도 없고. 예.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변호사가 되면 제가 그렇게 영업하려고 했어요. 법무사를 해 봤잖아. 그 시장 판도를 알잖아. 고객은 어디에 넘어가는 줄 알잖아. 그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딱 차려 놓으면은 물론 협회에서 공격은 하겠지만은 그럼 내 협회에다 더 공격하겠죠. "니들이 변호사들한테 벌어먹게 해줄 게 뭔데? 그냥 뽑아 놓고는 우리가 영업을 해 주게 했어. 나름대로 살아남는다고 왜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들이 딱 해 보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넘쳐나거든. 그 변호사 이게 되면 경쟁력이 뭐예요? 스카이 출신이라 가지고 큰 대형 로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진짜 판사나 요즘 검찰은 아니죠. 뭐 이런 데 공직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냥 넘쳐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남는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덤핑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무장들을 많이 알잖아요. 거기 법원 앞에. 그 사무장들 얘기 보면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우리 사무장님도 저하고 옥수 친한데 제가 업계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하는데 그럼 내가 한 번씩 보면 저한테 막 뭐 사 주려고 난리고 그래도 저는 법무사잖아. 예. 형님 물어보면은 뭐든지 얘기하래. 내가 다 도와주겠다. 예. 업계 선배니까 그래도. 그 사무장님이 저쪽으로 가거든. 신출내기 변호사 사무장으로 갔거든. 모르면 일 좀 가르쳐 주고 이런다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간판밖에 없다. 그럼 사무장 두세 명 등기하는 사무장, 소송 좀 해본 사무장 아니면 다른 걸 한 사무장. 그러니까 완전히 두루 100% 사무장은 없거든. 두루 100% 사무장 같은 건 그분들은 벌써 인제 변호사나 사무장이 법무사가 됐지. 예. 사무장이라는 거는 몇 가지 업무 역량에 대해서만 능통하다. 예. 능통한데 그렇게 능통하지는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이유가 아까 그거잖아요. 물 맞았습니다. 그런 진출내기 변호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 그런 이런 사무장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법무사 업계를 공격해 오는 거잖아요. 공격한 이유가 사무장들이 등기해 봤고 이런 거 해 봤고 요런 거는 잘하니까 요런 거는 다 한단 말이에요 사무장들이. 그러니까 사무장들이 이게 어디 가겠어요. "이거는 망했다." 예. "법무사 업계는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여기 가 가지고 욕을 해 가지고 그 사무장들이 오히려 이제는 법무사 업계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게 제 시나리오예요 그냥. 근데 그렇더라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법무사가 어렵다 그런 거야. 예.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다가 그 딱딱한 예? 말하자면 전통적인 여기에 갇혀 있다가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찍찍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원을 공격할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도 자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소송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법률 사무를 다룰 수 있고 변호사만큼 할 수 있도록 시험 공부를 시키지도 않고 그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연수를 시키지도 않아요.
연수 사무실 가면은 저처럼 소송 위주로 하고 치고받고 뭐 민사집행, 채권 추심, 회생 파산 철저하게 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해 보세요. 거의 등기, 떼먹지도 않은 등기 그런 거 가르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문 분야를 키울 수 없는 선발 과정. 그리고 요거만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법무사법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걸 위해서 만들어졌고 요걸 보충하는 수준으로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전문 분야를 키울 수 없도록 그냥 요렇게 합격시켜 가지고 요일과 법원 업무 보충시키자 요렇게 했고 그걸 갖다가 임원들이 좀 바꾸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 시험 출신들이 바꾸면 되는데 다시 임원들은 안 해. 전투의식이 없다 그랬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재차 강조해도 이거는 진짜 1000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협회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없어. 뭐 이거 뭐 사실은 뭐 학술 대회도 하고 뭐 이게 우리 그 나름대로의 대중들이 사볼 수 있는 그죠? 관심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한 2만 명은 돼요. 그러니까 출원하는 인원이 시험 친다고 출원하는 인원이 한 8,000명 되니까 그럼 준비하는 인원까지 뭐 3배로 잡아도 15,000명은 된다고. 뭐 이런 분들한테 법무사 업계 현황이나 뭐 시험 공부법이나 그리고 전문 분야 뭐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나 아니면 소송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교육 철저히 하도록 이런 거를 좀 하고 스스로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 학원에서 그냥 뭐 몇 주 코스 그래 가지고 숭텅숭텅 많이도 아니고 140명씩 뽑아 놓는데 그런 그 140명들이 완전히 그 정예부대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려가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그거 하는 거죠. 도움 하나 주는 거죠. 그냥 요렇게 요약해서 요렇게 해서 붙으세요.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하고 소송해도 진짜 최정예 부대를 타게 부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제가 바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태생적 한계, 제도적 한계 바로 바뀌어보는 협회의 노력이 전무하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맨날 보면은 어떠냐면은 변호사 법무사 지휘해 가지고 뭐 전자책 형태로서 이게 법무사한테 메일만 보내. 그리고 요만한 책인데 하여튼 조그마한 책인데 한 요만한 책에 집 가지도 있지 않아 오면 다 버려버린다 그냥. 법무사 협회지 해 가지고 두께도 요만해. 그걸 갖다가 이제 비닐에 싸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보내요. 보지도 않는데. 그거 만드느니 그 전국적인 잡지를 만드는 게 낫지. 어떻게든지 좀 이게 사 볼 텐데. 그래 가지고 그건 뭐예요? 일반인들이 이런 잡지도 있네 법무사에서. 뭔가 전문적인갑다. 그러면은 그래요. 저도 몰랐거든요. 세무사나 뭐 변리사나 이런 거 보면 잡지가 있잖아. 학교 수기도 올리고. 변호사들이야 말할 거 없죠. 옛날부터 뭐 고시계 또 월간 고시계 있었으니까. 저도 그거 많이 사 봤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생동차로 합격했을 때 뭔가 '와 이거 합격해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웬걸? 아무도 없어. 어디 뭐 내세울 데도 없고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뭐 법무사가 뭐 이렇게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내세울 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개뿔도 없어. 그냥 "니는 나가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등기나 하래." 뭐 그런 거예요. 예. 여기 연수도 대충 시켜 주고 뭐 "사무실 운영법 그 수박 겉핥아 주고 이래서 알아서 해라." 이러고 치열하게 싸우는 방법. 나중에 제가 인제 소송 각종 서류 적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려고 벌써 1 시간 동안 44분 동안 떠들고 있네요.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인제 800 구독자 800분 해 가지고 뭔가 좀 해 볼라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는 못 하겠고 지금 몸도 좀 이게 좀 전신만신이 좀 이게 쑤시고 막 담이 와 가지고 근육 특히 막 저번에 얘기했죠. 법무사의 고질병이 그거라고. 어. 이게 어깨 목이 거북목 담 이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일을 못 하고 있고 지금 일도 해야 되거든요. 일도 지금 쌓여 있어요. 정신 심리적으로 막 쫓기는데 그래도 이게 좀 제가 또 생각한 것도 말을 해야 되니까. 어. 그렇지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에다가 수험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뭐도 하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겠어요. 변호사에게 간단한 사건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진짜. 제가 놀랐어요 저거. 저번에 요거는 뭐 다른 말입니다만 저기 부산시 협회 우리가 저기 전세 사기 해서 우리가 거기 한 거 있잖아요. 그죠? 전세 사기 지원한 게 있어요. 그 공익법무사로서. 전세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각 시마다 이 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
거기 제가 상담을 나가는데 그 팜플렛에 안내 팜플렛에 보니까 법무사에게는 간단한 소송, 변호사에게는 복잡한 소송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 내가 협회에다가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이런 인식이 있냐." 예.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좀 바꾸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회적 인식이 그래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무슨 광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서서히 바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라. 왜? 답은 항상 여기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인제 이 사이트는 이 채널은 제 채널은 법무사를 어떻게든지 간에 정예 요원으로 만드는 그런 제 말하자면은 의도도 있어요. 저는 그러고 싶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다. 어. 변호사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들은 일단 수임료가 높다. 2 단 어딨냐. 갓 출신 변호사들은 그게 없다. 사무장 내세워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고 자기가 이게 뭔가 이게 깊이 있는 걸 다루기는 좀 그렇다. 맞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정예부대. 뭔가를 사회적인 경험과 이런 걸로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는 법무사다. 법무사다. 예. 그리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어때? 저도 좋잖아요. 그죠? 제가 가장 싫은 게 뭐냐면은 회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알잖아 저도. 이 소송은 변호사나 법무사나 똑같고 뭐냐면 이거야. 근데 아직까지 무슨 인식이 있냐면은 한 번씩 그런 거 뭐 한 10 건을 하면 두세 건 두 건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5 건 중에 1 건이는 거죠. 이거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길래요. 내가 그때는 설득할 필요도 없어. 짜증이 확 나. "알아서 하세요." 응. 그 말밖에 안 해. 거기서 뭐 또 설명해 봤자 구차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뭐 "돈 많이 주고 돈이 그냥 너무 넘쳐나는가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막 이거죠. 그 차이는 자기도 그래. 말하자면 그거지. 다 맡기고 싶다. 신경 끄고 싶다 이거야. 나는 저기에 대해 신경 쓰는 쥐 사건이잖아. 그럼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그만큼 자기 일처럼 물론 뭐 자기 일처럼 해 주라는 게 소송 대리라는 게 자기 일처럼 해 주라는 게 그거지. 뭐 그렇게 믿고 있더라.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럼 상관없지 뭐. 내가 어떻게 그걸 뒤집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이걸 뒤집고 싶거든. 여러분들과 같이. 예? 근데 아직까지 이런 인식이 미흡한 게 있단 말이야. 저번에 얘기했죠. 80% 어떻게든 법무사 편이야. 80%는 법무사 고객인데 이런 좀 약간 복잡한 소송, 무게감 있는 소송 그걸 내가 맡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에이 이거 그냥 변호사한테 할래요." 내가 업계 현황을 몰라요. 예? 예? 로스쿨 교육 현황을 몰라요. 로스쿨 그걸 몰라요. 알잖아. 예. 제가 그래도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예? 선후배 무슨 뭐 다 이게 뭐 평생 어떻게 해온 게 이 업계인데 그걸 몰라요. 알잖아. 그건 기가 찬 거지. 물론 그 고객이 기가 차다는 거 아니죠. 사회적으로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음. 저라도 그렇겠어요. 저라도 만약에 뭐 큰일이 있다 그럼 법무사한테 맡기느니 안 그랬어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지. 아이고 참나. 어쩌겠어요 그냥. 그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법무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제가 말하자면 저걸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 그러니까 이 영상은 뭐냐면은 법무사 합격과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다가 '내 실력을 기르겠다.' 하면 안 되지만은 법무사가 일단 됐다 예? 싶으면은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에다가 이게 집중을 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이걸 섞으면은 법무사도 되지도 않으면서도 진짜 판례가 어떻고 이 세상 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법무사가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내 실력을 발휘하겠다.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럴 걸 뚫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호사하고 내가 전쟁을 벌이더라도 어떤 법리에 대해서 내가 지지 않겠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합격 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그전에도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런 대책이 딱 서야지만이 뭐 '법무사는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저 큰 중원을 내가 차지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모르고 그냥 뭐 예 뭐 대충 뭐 대충 뭐 기출문제 보고 뭐 합격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 뭐라고 뭐 이게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볼펜을 투덜투덜 하면은 법무사 업계는 망해요. 뭐 그럼 저는 뭐 망하지 않느냐? 글쎄요. 아 참나. 그러니까 참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저희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법무사가 망합니까? 아니요. 왜 안 망해요? 지금 보면 망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실력을 쌓으세요. 그럼. 뭔 실력이요? 변호사고 변호사하고 싸울 실력 쌓으세요. 어떻게 변호사하고 싸워요? 변호사인데. 그냥 법무사잖아요. 그 제도적으로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나눠 놨는데 어떠란 말이에요? 할 말 없지 뭐. 예. 그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참 모순적이고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법은 희한하게 이거는 신의 한 수예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조문이죠. 요 조문 하나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각종 모든 법률 서류의 작성 대행과 그에 관련된 법률 상담 제공 이거예요. 요 줄이 엄청나게 좋은 줄이잖아.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지만은 요 조문 때문에 소송 대리 음 법원 직접 출석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되지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무사들은 여기에 집중을 안 하는 거라. 어. 그냥 뭐 대충 뽑아 가지고 그냥 뭐 이거나 시키고. 어. 그러니까. 그런 직업은 망해요. 제가 볼 땐 망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무원들이 그 말하자면 여기 뭐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다가 문 닫고 뭐 일 없어 가지고 이런 일 하다가 막 일 없어 가지고 망하면 누구예요? 그 사무원들 어디 가요? 그리고 그런 사무원들로 인해서 먹고 살던 법무사도 망하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누구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책임이죠 뭐. 그걸 극복하면은 법무사들 그게 선발하고 그거 뭐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은 협회 임원들과 선배들의 업계 선배들의 자율적인 사항에 맞춰져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안 한 거지 뭐.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업계 지구 법무사 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뭐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 저번에 그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대한법무사협회 잠깐 이사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뭐 회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더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회의 참석이지 뭐. 근데 이제 눈치가 빠르잖아. 눈치를 봤더니 집 앞그릇 싸움이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한 자리 하면은 그냥 끝이고 그런 거야. 아 이 무풍지대구나. 어떻게든 등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냥 단물만 빨아먹지 이 업계 전체에 대해서 그걸 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요거 얘기해 봅시다. 변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법무사들이 소송 영역 침범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등기 업무와 다른 간단한 뭐 상속 관련인 가사 비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덤핑을 내세워서 법무사 업계 침공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은 인제 소송 영역 침범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침범하는 영역은 없거든요. 침범하는 법무사들은 없거든. 근데 요즘 시험 법무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씩 침범하고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처럼 소송 업무를 즐겨하는 저는 즐겨해요. 즐겨하는 법무사들은 못 봤어요. 그런 법무사들 좀 많으면 좋겠어. 그럼 얘기해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니는 어떻게 했노?"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러면은 토론도 제대나. 근데 변호사들은 지들끼리 토론할 거 아니에요. 뭐 고소 사건이니 형사 사건이니 그런 동료들끼리 얘기하면 뭔가 이게 그 집단적인 지식이 가는데 우리 법무사들은 내가 볼 때는 제 혼자 전쟁하는 것 같아. 홀로 독고다이야. 뭐 물어보면은 내가 혼자 파야 돼. 그냥 막 저기 엘박스 찾아 가지고 판례 막 검색해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방어 준비하고 아니면 공격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라. 한 번씩 보면 저한테 인제 오히려 물어보는 동기 법무사들은 있어요. 그럼 판례 찾아 가지고 좀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라 하긴 해 주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야 가끔. 음. 그래 가지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 법무사도 막 고소해. 얘네들은 법무사들이 소송하면 안 되는 줄 아는가 봐. 그래 뭐 사실 요건 좀
좀 첨예한 그 실무적인 얘기인데 송달 영수하고 송달 영수란 말이면 인제 그 법원에서 그 소송 의뢰인한테 예 그 송달하는 그 서류들을 법무사가 다 대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다 소송하는 거지 뭐. 소장을 제출했다? 물어보세요. 소장을 제출했어. 근데 그때 같이 내는 게 송달 영수예요. 소장 제출했을 때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잖아. 그 사실은 그래요. 소장 제출하는 소장 혀가 소장 제출하는 것까지 법무사 영역이거든요. 고까지 우리가 수임할 수 있어. 근데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할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송달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죠. 본인은 그거 받고 뭔 내용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법무사한테 또 쫓아와 가지고 또 수임하고 또 뭐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법원 이게 뭔지도 몰라 가지고 그냥 그냥 저번에 법무사한테 소장 제출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기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법원으로서는 만약에 본인한테 송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게 신속하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법원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법무사들은 이게 건당,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신청 요렇게만 수임해라 해 놓고는 포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또 터 주는 거라. 예. 그래 가지고 답변서를 내가 받아. 어. 그러면 읽어 보고 이렇게 답변해야 돼. 이렇게 또 준비서면을 내야 된다 생각하면 준비서를 내야 되거든요, 한 번쯤은.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의뢰인한테 다시 연락해 가지고 "답변서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준비서면을 내는 게 좋겠다." 하시겠습니까? 요걸 맡겨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돈 얼마 입금하세요. 답변서 비용 얼마 입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알아서 답변서까지 써 드릴게요. 200만 원 내세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송의 그 변론 기일에 출석만 안 했다 따르면 이제 변호사랑 똑같잖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웃긴 게 고렇게 살짝 만들어 놨는 거라. 그럼 사실 작정만 하면은 변호사처럼 할 수가 있겠죠. 피고라면 어때요? 피고라면은 법원에 안 가도 되잖아. 서류만 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되도록이면은 피고도 법원에 가서 답변을 하고 뭔가 이게 소명을 하고 뭐 억울한 표정으로 한번 짓고 하는 게 재판에는 상당히 좋아요. 아니면은 또 피고가 출석을 하면은 판사가 또 뭐라고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힌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출석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뭐 뻔한 거라든지 이거는 뭐 질 수가 없다 이러면은 안 해도 출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다 소송 서류 다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송달 영수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내가 다 받으니까 내가 알아서 그냥 내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의뢰인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각각 그 서류에 대해서 상담을 해 가지고 내가 수임을 각각 했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그냥 뭐 300-400 변호사처럼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모든 서류를 전부 다 1심 소송 전체로 다 해 버렸다 이러면 이게 인제 변호사법 위반인 거지. 이게 말이 돼? 일반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일반인은 뭐 그냥 맡겨 놨으면 다 해 주겠지 이 생각을 하잖아. 그럼 또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 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럼 걸리면은 우리가 고소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각각 이러면 한 350 드네요. 사실 그렇거든요. 뭐 50만 원씩 받아도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은 몇 번 뭐 7번 내면 얼마예요? 50만 원씩. 50, 30, 350 이잖아.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냐.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200 드릴 테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 주세요." 이렇게 퉁치고 싶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왜냐하면은 반드시 7번 내야 되는 상황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보니까 대충 보니까 7좀 내야 될 것 같다. 저쪽에 시비 되는 그 시비를 거는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는 법무사를 고소해 가지고 자료를 내라 했다가는 각각 그 수임한 게 없다. 각각 수임해 놓은 그 입금 내역과 서류가 없다가는 걸리는 거야.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 참 개떡 같은 상황이지. 법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법무사가 돼 가서 일을 할 때는 요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무사를 고소하는 이게 해프닝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깍깍깍 끊어서 했는데 저쪽에서 고소했다. 이러면 해프닝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지금 포괄 했다 고소했다 그러면 걸린단 말이죠. 그럼 벌금을 받을 수 있겠죠. 영업 정지도 당할 수 있겠죠. 그런 사건이 많았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요즘 고소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나도 고소했다니까 이 새끼들이. 대한 변 변 변 변 어 변 변 말도 안 되네.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고소를 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걸 포괄 위임했다 해 가지고 고소한 거야. 나는 실질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송달 영수만 냈어. 송달 영수하고 위임장하고 이것만 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제출도 안 했어. 그냥 저쪽에 취소한 거야. 그 뭐 답변서를 써 달라길래 답변서를 써 달라길래 답변서 써 가지고 "내가 제출할 거야." 그러니까 "제출하지 말고 그냥 자기한테 달래. 생각해 보고 뭐 낼지 안 낼지 그냥 결정하겠다." 그냥 그걸로 고맙대. 그 500,000 원 받았어, 그 서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내줬어요. 근데 상대편 그 변호사가 나를 고소한 거야. 고발한 거지. 변호사 변호사협회에다가 윤웅천 법무사가 포괄 수임했으니까 조사해 봐라 이런 거야. 그래 가지고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저한테 소명자료를 내라. 쥐들이 뭔데 내한테 소명자료를 내래. 법무사들이 뭐 지들 감독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펄펄 뛰었죠. 그 직원 바꾸라. 그리고 그 변호사 한테 연락해 가지고 "뭐 때문에 나를 고발했느냐." 하니까 뭐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는 전화가 없더라고. 와, 그래 나 다 뒤집을 뻔했어요. 도대체 법을 아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앞뒤 사건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고발한다니 마다니.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뭐 하는 단체냐. 예?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뭔가 억울함을 풀어 주고 철저한 법적인 그걸 갖다가 법적인 그 절차와 이걸 지켜야 될 텐데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누구나 봐도 혐의 없다. 뭐 아무 내용도 없다. 이걸 갖다 알 텐데 너한테 보내는 거. 와. 야.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협회에다 얘기했어요. 변호사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무고를 하니까 뭔가 대단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쳐들어가서 매운맛을 보여주든가. 그래 가지고 내가 변호사협회 밴드에다가 얘기도 하고 뭐다 얘기하고 했더니 여기 있죠. 전투 의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예. 물론 변호사협회에도 내가 실망을 했지만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가?' 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 사실 법무사가 뭐 변호사보다 뭐 이게 잘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도 뭔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바닥에 발붙여 가지고 궁뎅이를 탁 곁다리 하나 꺼 가지고 뭔가 좀 해 보려는데 그걸 시비를 걸어? 어. 그런 회의도 느꼈지만은 예. 대한 변호사협회의 그 위상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꼈고 '아 그렇고 그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걸 블로그에도 올려 놨다고 그래요. 제 사건을 갖다가 대한변호사협회 블로그도 올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까지 안 지웠을 거야. 재밌지. 아이고 참나. 이제는 재밌다니까. 아휴 얼굴이 붉은 이유가 잠깐만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받아 가지고 예 좋은 차 열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1 시간 6 분. 지금 1 시간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빠진 거 인제 한번 있나 한번 봅시다. 이거 얘기했고 요거. 법률 구조 강화. 저번에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개인 회생 파산하는데 300만 원 든다 하니까 그걸 왜 300만 원 들어야 됩니까? 국가가 해 주면 안 됩니까? 누가? 누가 해 줘? 저번에 좀 내가 놀랐는 게 뭐냐면은 어 하여튼 법률구조공단 회생 파산 못 해 줍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그죠? 음. 안 됩니다. 비탄감 정책. 몇 년 5년 지나면 그 비탄감 해 준다 그랬나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그런 거는 인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게 될 수가 있다고. 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빚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은행의 그거잖아요. 재산이잖아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만 할 수 있죠. 그건 헌법 사항이잖아. 또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거에 될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것은 최대한 헌법을 지키면서 정책을 가야 되잖아요. 그 개인의 법인의 재산권, 국민의 재산권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박탈한다든지. 물론 서민의 고통을 줄여야 되긴 하지만은 그 빚 있는 사람들 다 서민들인가요 그러면? 서민의 정의가 뭐죠? 하위 30%가 서민인가요?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해 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런 것 때문에 좀 이게 그 경기가 좀 법률 시장이 좀 좁아진 것 같은 고런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제 그 자율적인 경제 주체들이 해결해야 될 것을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경기가 좀 침체되겠죠. 그죠? 음.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대출 옥죄기. 저게 뭐냐면은 이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대출이 팍팍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이게 좀 뭐 '쓸데없는 거 신경 써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소송이나 이런 뭐 고발 고소 뭐 하여튼 법률적인 분쟁 이런 거는 다 뭔가 시장에 이제 돈이 돌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어. 근데 대출이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다 이러면 만사가 귀찮단 말이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게 있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싶고. 추측일 뿐입니다. 항상 제 얘기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음 그래도 제가 인제 어깨에 좀 있고 맨날 이거 고민하고 이러면은 제가 좀 그래도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나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책 이게 매매 절벽. 요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부동산이 좋아지면은 뭐 매매가 있다 그러면 또 계속 등기 잘 되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집중을 안 하는 편이 앞으로 법무사 업무에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검색 정책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그 옛날에는 공장식으로 광고를 돌리면은 어떻게든지 요런 데 있죠. 그죠? 요런 사무실에서 공장식 이게 네이버 이렇게 해 가지고 돌리면은 검색이 잘 됐어요. 그 말하자면은 그 스팸송 이렇게 글을 올려도 그래 가지고 광고하는 데서 이렇게 뭐 광고비 얼마 주고 올려도 몇백씩 주고 이렇게 해도 잘 됐는데 요즘에는 AI로 특히 AI로 장석한 걸 반복적인 글 음 이런 차단을 해 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좋죠. 신규 법무사들이나 그런 그 법무사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기존에 막 이렇게 하던 법무사들한테는 검색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미나이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저러냐?"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또 옛날부터 그 블로그 글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많이 쓰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노출이 안 되는 거야. 어. 그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하면은 노출이 잘 돼서 옛날부터 공장식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알죠, 그죠? 제목에 그걸 쓰고 본문에다 쓰고 막 이게 뭐 이게 뭐 해시태그 이래 가지고 막 이게 반복적인 글이 반복적인 제목이 탁탁탁 있고 다 이게 뭐 부산 개인회생 법무사 이렇게 해 가지고 법무사로서는 이게 막 이 단어들 강조를 많이 하면은 그런 게 노출이 잘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글을 몇 번 올리다가는 스팸 광고 차단당한단 말이에요. 어. 그 AI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편안하게 그러니까 의도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AI는 벌써부터 인제 그런 거를 많이 파악하고 있대요. 그래서 AI 그러니까 저기 옛날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키워드 올려 가지고 검색 상단 검색 노출 상단을 차지하려고 하다가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비슷한 글 계속 이거 비슷한 광고 이게 그 사진 있죠. 그죠? 그거 광고 많이 하다든가 아니면 또 뭐 검색어 그 이웃들 많이 그 해 가지고 이웃들 서로 클릭해 주고 서로 좋아요 누르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많이 해 주다가 오히려 걸린대요. 그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다 스팸으로 다 처리해 버린대.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이러니까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면은 광고 중심 광고를 하려면 아예 돈 내놓고 광고해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광고 중심의 글을 노출시켜 주지 않겠다. 이런 그 정책의 변화래요. 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 제미나이하고 토론 많이 하거든요. 그 슈퍼 라이트 뭐 플래시 라이트 이게 아니고 그 제미나이 보면 프로 있죠. 프로 익스텐디드 그거. 그 확장된 사고 모델. 그걸로 하면은 요것도 제가 그걸로 한 거예요. 예. 이거. 요거. 요것도 약간 제가 볼 때는 아닌 게 있긴 있는데 제미나이가 약간 거짓말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에 검색어로 올리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웹에 있던 그런 서류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웹에도 좀 약간 그 저기 편향성인 글이 많죠.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거의 한 80% 90%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시장 경향을 잘 읽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할 때는 '이게 맞지 않을까?' 싶으면 찾아보면은 좀 그 시장 경향이나 이게 맞는 거라.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인제 검색을 많이 해 봐요. 예. 하는데 요 물어보니까 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바뀐대요. 음. 바뀌고 영구적인 그게 없는 거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공상식 이게 해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 놓으면은 그게 몇 달이든지 버텨요. 근데 이제 광고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뚜벅이 손님도 30%를 있고 음 객거리 손님 그다음에 기존의 고객이 다시 이렇게 어떤 일로 전화하는 게 한 40% 정도 되고 어 그다음에 인제 신규 손님이 한 30% 되는데 광고를 보고 이거 오신 분들로. 그때그때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한 30% 30% 요렇게 해 가지고 돼 있으니까 약간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가벼운 것들로 해 가지고 만약에 등기 같은 경우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여러 사건이 좀 내가 이거 여러 사건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소송도 하고 뭐 회생 파산도 하고 뭐 강제 집행도 하고 뭐 가사 신청도 해 주고 이러면은 한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무실은 뭐 등기밖에 안 한다더라 뭐밖에 안 한다더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무조건 이런 광고를 해 가지고 신규 고객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광고가 노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거래 절벽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다음 달 500이 적자다 이러면 뭘부터 줄이겠어요? 지금부터 줄여야죠.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블로그 이것도 약간 한몫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은 이게 또 이것도 좀 있다 이런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카페를 운영하니까 블로그 여기서는 좀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어디서 보고 저한테 연락을 오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전 내가 검색을 해 봐도 도대체 그 키워드는 찾아지지가 않아. 아니면 상속 등기 이런 거요. 근데 전화해서는 전화를 오시는 거라. '뭐지? 난 등기로 광고도 안 하는데.' 아니 보면은 이제 카페 이런 거 보시고 다른 거 또 이게 또 전문적으로 한다 이러니까 그걸 보시고 인제 하시는데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가 지금 비중을 안 두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 좀 잠깐 얘기하면은 사실은 그 신규 법무사 인제 개업하면은 블로그의 비중이 크거든요. 뭐가 있겠어요. 인맥 광고도 없고 블로그에 글을 올려야 되는데 저게 상당히 피곤하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최신 글 위주로 인제 그 신규 버프라고 최신 글 위주로 올려줘. 어. 최신 글을 쓰면은 그냥 일단 AI로 작성한 글이지 않고 스팸 광고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녹여서 여러 가지 자료 뭐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섞어서 했고 어 좀 약간 전문적인 것 같다. 전문적인 것 같다. 약간이 아니라. 그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AI가. AI가 귀신이거든요. 예. 벌써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광고 글이다 아니다 다 나오는 거야 얘네들한테. 그게 무서운 게 내가 재민이한테 물어봤다니까. 그럼 네가 봐도 이 글이 광고 글인지 아닌지 판단되잖아. 그러니까 맞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런 빠꼬미 그 검색 AI 검색은 더 철저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맞대. 제가 봐도 이 글은 어떠고 반복적인 글이고 이거는 스팸 광고로서 나중에는 노출 차단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글입니다. 하물며 네이버에 대해서는 더 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게 요즘 네이버의 정책입니다. 이런 거야. 그 대량 생산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글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너희들 그냥 광고해라. 광고하면 그거는 우리가 인제 예외를 쳐 주겠다 이건 거죠. 광고가 한두 푼인가? 뭐 클릭에 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광고를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안 해요. 돈만 든대. 이게 다 또 어깨에 내려오는 그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음.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한다. 상당히 피곤하다. 보세요. 그 키워드를 올리려면은 이런 거잖아. 뭐 민사집행. 민사집행만 올린다고 사람들이 안 하면 모르잖아.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그래서 세부적인 그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다 글을 올리려면 몇 개를 올려야 돼요. 뭐 소장 약속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0 개는 돼요. 그 20 개를 매일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야 돼. 왜냐하면 한 달만 지나면은 상단에 노출된 글이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니면 노출이 안 돼. 그럼 이게 매일 올려야 돼. 그럼 매일 어떻게 올려요? 업무를 해 가면서. 그리고 뭐 복사해서 올려도 안 되고 간단하게 올리면은 또 노출도 안 되고 뭔가 또 이게
진지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럼 매일 진지하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핏바람 먹는 거라. 이게 제 결론이 아니에요. 재미나의 결론이에요. 상당히 피곤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를 통해서는 광고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믿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예. 그래서 저번에 저 같은 경우도 블로그 올리다가 어떤 데는 좀 욕심을 내든가 이러면 스팸 처리돼 버리는 거야. 그래 그때부터는 제가 블로그에 비중을 많이 안 둬요. 예. 아니 블로그 또 얘기하자면 좀 길긴 긴데 뭐 제가 뭐 네이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해 봤자 뭐 바뀌는 게 있겠어요? 없죠. 그렇고 요건 얘기했고 협회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느냐? 등기 이탈 방어만 하고 있어요. 등기 타령만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전자등기로 뭐 가는 소송 뭐 이 고객들을 막을까? 아니면 셀프 등기를 어떻게 막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하나의 국가적인 방향이고 정책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무슨 뭐 대단한 아까 그렇잖아요. 법무사는 뭐 대단한 뭐 사회적인 그건 아니고 전문적이지만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 자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고 뭐 말한다고 이게 방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보수법 폐지. 지금 보수표 대로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덤핑 때문에. 그리고 변호사들 이렇게 공격 때문에 보수표 대로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폐지받지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경쟁하는 게 보수표 폐지래. 아니 제 생각에는 그 고객들한테 "우리는 보수표가 있어요. 이 보수표대로 받습니다. 변호사하고 달라요." 이거는 오히려 보면 법무사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저 일반인들이 변호사한테 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잘 해 주면 뭐 할 건데. "확실합니다. 승소 가능합니다." 이래 놓고는 1,000,000원 내세요. 예? 당장 1,000,000 원이 어딨어. 카드로 긁으세요. 카드는 돈 아닌가? 12개월 긁으세요. 12개월 동안에 그 한 달에 1,000,000 원씩 내라고? 제가 얘기하면 계산이 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게 있으면은 경쟁력이 되는데 저러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고. 예? 지들이 일을 안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이런 고민을 안 해 보니까 저런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쩐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소액 소송 대리권을 가져오겠다는 뭐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들 돼요 저게? 태생적으로 대리권이 아니라 법무사들은 "그것만 써라. 서류 작성만 대행해라." 라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그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그 틀 속에 온실 속에서 크고 있으니까 이걸 누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변호사들하고 한 판씩 붙고 철저하게 소송하고 어떤 법무사들인지 그 법률 지식이 진짜 변호사 못지않게 이런 걸 한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왜 똑같이 하는데 그나마 소액 3,000,000 원 이하 소송 이런 거 이런 거는 뭐 법정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꼭 그 일반인을 갖다가 본인 출석으로 하라 하느냐. 그 서류 작성하고 철저하게 내고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법원에서는? 아니 니들은 그냥 어딨노?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슨 너들의 그 실력을 보장할 그게 있다고 소액 소송 대리권을 줄까? 어. 알잖아. 그 사람들 몰라요? 알지. 저보다 더 잘 알지. 이 구조적인 모순을 다 알죠. 그리고 사법 보좌관은 뭐 지급 명령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가사 이런 거는 저희 사법 보좌관이 처리하는 거잖아요. 어. 그 대리권 달라. 우리들이 그냥 소송 대리인하고 한마디 하고 뭐 다 대리권이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소송 위임장 넣고는 우리 이름으로 다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소송 대리권이죠. 지금은 뭐든지 우리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무사로서 소송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서류 작성할 때 무조건 소송 대리인 법무사 유능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회생 파산밖에 없어요. 좋은 거죠 그것도. 그거는 뭐냐면은 그 법무사들 변호사들하고 싸워 가지고 우리가 쟁취한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신청 대리 그냥 서류만 이렇게 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그걸 처리하는 것은 그 회생위원들이 하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소송 대리권을 쟁취한 거야. 상당히 편하죠.
소송 위임장 한 번만 제출하면은 처음에 인제 할 때 하면은 다음부터 서류 제출할 때는 소송 위임장도 제출할 필요 없고 그냥 서류 내면 돼요. 우리 그 그거로. 그리고 뭔 일 있으면 우리가 그 법원에 전화해 가지고 뭐라고 뭐 요구하고 뭐 그 회생위원들하고 이렇게 협상도 할 수 있고 협상? 협상이라 뭐뭐 협의? 예. 뭐 이렇게 좀 요청도 하고 안내도 받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뭐 바꾸세요. 뭐 하세요." 아니면 뭐 "돈 뭐 낮추세요. 뭐 변제율 높이세요." 이러면은 우리한테 얘기하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뭐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편하죠. 어.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도 상당히 편할 텐데 법원에서 미쳤다고 저거 우리한테 주란 말이죠. 그리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 변호사들 천지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면은 술 한잔 하면은 "이거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뭘 바꾸겠다니." 한 당 임원들은 이 생각만 이 말만 하고 있어. 이 말만 하고 있어. 돼요? 안 돼. 되지도 않을 거는 이렇게 우겨 쌓고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말을 맙시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변호사 생존을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조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버티긴 버티겠죠. 어떻게 등기가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버티긴 버틸 거야. 친위회가 뭐 요만큼 나가면 작아지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으로 변호사 영역 그 중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소송 능력 강화해 가지고 중원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제도적으로 선발해서 교육해서 그리고 광고 그리고 한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협회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문가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좋아지긴 좋아진 거죠. 제가 저한테 뭐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 보면은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믿고 또 그게 보람차고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재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저한테 뭐 법무사한테 그런 거를 맡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합격하면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지금 노력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법무사의 자충수는 뭐냐? 다 얘기했어요. 등기만 한다는 인식, 보건 검사를 퇴직 후 법원 업무 보충에 내력 태생적 한계에 있어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법원 검사를 퇴직 후 나이가 좀 드신 분이잖아. 그럼 전부 다 요런 식으로 하려 그런다. 사무장 운영 사무실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이거 사무장 내세워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요. 사무장이 이렇게 영업 떼어 가지고 복잡한 소송은 안 하려 그러죠. 사무장이 복잡한 소송을 왜 해요? 안 하죠. 어. 요것도 안 하고. 그리고 시험 출신도 복잡한 소송을 기피한다. 준비가 돼 있나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저번에 누수 소송 이런 거 들어왔다. 그거 방어할 능력 있나요? 그거 소장 적어 가지고 승소할 능력 있나요? 그거 소장 적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능력이 있나요? 잘못하면 강제 집행까지 가야 돼. 예. 막연하죠. 그럼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어디 가르쳐 주는 데 있어요? 없어. 자기가 알아서 파악해야 돼. 한계가 있잖아. 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만약에 사무실 열어 놓고 딱 열자마자 그런 소송이 들어와서 시험 출신 법무사님이라는데 그 뭐 다른 법률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다 그렇다고 이렇게 깨어 있는 고객이 전화했다고 칩시다. 그럼 법무사님 저기 하여튼 뭐 변호사보다 싸신데 뭐 비용도 뭐 저렴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건 저는 걱정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저기 뭐 산재에 관해서 소송을 좀 해야겠는데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산재 소송 좀 맡아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은 "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안 해도 뭐가 있겠노.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제가 요즘에 개발해서 인제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뭐 고객 문의는 없어요. 그런 걸 준비해 놔야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의는 있거든요. 한번 전화 와 가지고 답답하다 인제 보이스피싱 거기에 대해서 인제 물어봐. 보이스피싱 신고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거기에 촤락 지식이 나와요 지금. 그럼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서 참고해서 매뉴얼 만들고 상담 매뉴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안내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지만은 법무사들에게 고객들은 뭘 원하냐면은 자기들을 설득을 원해. 미치지.
설득을 해야 돼요. 아 법무사들도 이런 지식 설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법무사들도 이렇게 다 아는구나. 아는데 이렇게 딱딱딱딱딱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고. 고객들이 우리한테 그냥 전화하겠어요? 아니죠. 검색을 하고 전화하는 거잖아. 그럼 검색했더니 윤은총 법무사만 뜰까요? 아니라고. 그런 키워드 검색해 보면은 다 나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나와. 그리고 의문을 가져. '이거는 어떨까? 그럼 이 법무사한테 전화해 볼까? 그럼 이 의문을 해결해 줄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탐정식으로 파본단 말이에요. 그런 고객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뭐 뻔한 얘기만 한다든가 이러면은 고객들은 의뢰를 안 하겠죠. 역시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오면은 100% 거기에 안심을 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법무사가 돼야 돼요. 그거 누가 시켜 주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죠? 시험 공부로? 그리고 여러분 그 준비가 될 만큼 공부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법무사 연수할 때 그런 거 가르쳐 줘요? 아니죠. 물론 사무실 연수도 있어요. 사무실 연수가 3 개월인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론 연수가 3 주인가 4 주인가 그렇고 사무실은 그 90일 나가서 사무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소송하고 이게 변호사가 붙는 사무실이 많으면은 거기서 봐서 거기서 능력을 키우겠지만은 여러 가지 소송 형태. 소송 형태라 해 봤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5 가지 정도 되나? 거기에 대해서만 잘할 수 있으면은 어떤 그 파생적인 소송 형태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소송을 잘하는 그 사무실이 연수 있는가? 없어요. 거의 다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등기하는 사무실이죠. 저는 회생 파산하는 사무실 가서 이제 동기 법무사한테 그걸 받았는데 그 문제는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업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예? 외풍이 불면은 무너질 수밖에 취약할 수 없는 밖에 사무실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그 연수를 받아 봐야 여러분들 사무실 차리면 그대로 복제 버리잖아. 그래 봤자 취약한 거예요. 그 스스로 뭔가 이게 그 강풍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지. 그런 대책도 그 협회에서 전혀 안 세우고 회비만 받고. 물론 회비를 받으면은 그 경조사비를 줘요. 생일에 50만 원 그리고 추석 때 설 때 30만 원씩 주는가? 그리고 뭐 결혼이나 뭐 예 상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또 30만 원씩 50만 원씩 주든가 그렇게 줘요. 그런 것도 짭짤하죠. 음 어디 뭘 말하다가 그래서 예. 예.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린 말은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 보시라." 음. 저걸 어떻게 해요? 그거는 참나. 그래 제가 생각하는 법무사 협회 자체에서 저런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을 홍보해야 된다. 제가 저기 교육하는 강사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러면 사심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법무사님들이 전국에 저런 전투의식을 가신 최정예 부대를 그 북한의 북한? 맨날 뭐 한 적이라면 뭐 이것도 사회적인 그런 것 같아. 하여튼 그 적지에 침투시킬 이런 정예군 분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조교로 제가 한번 역할을 하고 싶은데요. 없단 말이지. 등기하는 법 뭐 상속 뭐 한정승인하는 법 회생하는 판 아이고 정신이 없어.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선발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욕하겠죠. 시계 붙들려 했더니 윤은성 법무사 때문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과목이 더 늦다니 욕을 바리바리 하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라는 거예요. 어렵게 붙더라도 딱 붙고 나면은 뭔가 이게 변호사 못지않은 그런 거 후광을 딱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협회 운영. 안 돼. 전투지가 없어. 그리고 태생적 한계, 제도적 한계 안 바꾸려는 협회의 노력.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예. 이것도 얘기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말만 아니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읽어 보세요. 천천히 넘길게요. 아니면 여러분들 제미나이 프로 있죠? 제미나이 프로 익스텐디드 버전. 예?
이게 3만 원 주고 가입했나? 거기 가입하세요. 제가 볼 땐 제미나이가 제일 나아요. 제일 낫나? 저는 이것만 쓰니까 모르겠고. 클로드? 저번에 인제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겠는데 클로드 좋아요, 제미나이가 좋아요? 클로드는 일단 안 써 봤고요. 한번 잠깐 써 보니까 그래도 제미나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제미나이도 그 질문했어요. 우리 고작 법률에 관해서 법률이라는 건 저기 네이버에 말하자면 이게 서류가 다 있잖아요. 자료가 다 있잖아 온라인에. 법률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무슨 뭐 대단한 뭐 공학적 뭐 수리적 이런 질문도 아닌데 뭐 대단한 최첨단의 이런 게 필요하냐. 제미나이 뭘 할게요? 당연하죠. 저라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는.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주식 시장을 앞으로 뭐 전망해 봐라." 뭐 예? 이런 뭐 "최첨단의 기술에 관해서 뭐 하려면은 모형을 뚫어 봐라." 뭐 이러면은 클로드가 낫죠. 소문이 많대요.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 맞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등기 수요 급감. 여기에 맞지만은 여기에 그 영향을 받도록 사무실 운영을 하면은 안 된다. 나홀로 등기 전산화 못 변화. 그건 누구나 했죠. 그죠? 어. 전자등기 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고 홍보 대단하게 하고 있죠, 저기 대법원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지를 모르고. 에어야 리글 테크의 위협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단순 서류 작성. 그러니까 단순 서류 작성이나 반복적인 이런 거 행정 업무 위주로 해 가지고 사무장도 쫙 직원들 구해 가지고 거기다가 덤핑해 가지고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단 말이야. 그 생각하시고 법무사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호사 수 급증에 대한 직역 경쟁, 경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지금 침투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방어를 못 해. 방어 못 해요. 제가 변호사 특히 변호사들 광고 보면 법무사들이 그 상속법이 99,900,000 원, 한정승이 33,000 원, 그 회생 파장 99,000 원부터 이렇게 법무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 그 변호사들이 그 인제 보니까 광고를 하던데 그 법무법인 뭐 이런 데서. 그러면 좀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자제하자. 덤핑은 우리를 다 말아먹는 거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있으니까 임원들하고 좀 가서 좀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뭐 하는지.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 좀 클린하게 살자. 그래도 법이라는 건 깨끗하고 서로 협력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서민들도 사실 뭐 국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무 과했다. 사실 니들이 하고 있냐. 사무장 직원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 사실 없는 게 남는 게 없지 않냐." 남는 거 별로 없거든요. 힘들게 공부해 가지고 말하자면 남일 다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안 한단 말이죠. 제가 몇 번 그 협회에다 올렸어요. 찍어 가지고 "이러고 있다. 협회에서 뭔가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가서 진짜 술 한잔 하든가 뭔가 좀 해 봐라." 그러려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있는 거잖아요. 임원들 뽑아 놓고 회장 뽑아 놓고 뭐 직원들 해 가지고 업무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럼 다 죽잖아.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격 경직된 업계 구조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거는 아닌가. 사무원수 제한이 있고 뭐 이걸 가지고 사무실 5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5명 다 고용해 가지고 돌리고 막 이런 데는 없어요. 이건 아닌 거 아니에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가 되는 게 어렵다 이건 아니고. 예. 어차피 법무사들도 낮게 받으면 낮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덤핑이죠. 그래서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수익성 악화로는 아까 그랬잖아. 중원을 침입하면 된다고. 그래서 단순 등기 대행 업무를 넘어 기업 업무 이건 아닌 것 같고 성년 후견 이건 하고 있고 회생 파산으로 전문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험 법무사들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에 음 나이 드신 그 경력자 출신 법무사님들도 사무장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광고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다시 물어봤죠. "왜 법무사들이 변호사들이 소송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지? 능력이 없어서인가?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가?" 이러니까 소송 대리권의 부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아니까. 예. 맞긴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안내를 해 주고 간단한 소송이나 간단한 소송이 아니죠. 좀 복잡한 소송이라도 서류는 우리가 완벽하게 다 내 주고 한번 출석만 하시면 된다. 어차피 변론기를 가도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말을 안 시켜. 그냥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의 신청합니다 재판장님." 이랬다가 그냥 쫓겨나.
농담이고 쫓겨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단 말이죠. 진짜 그죠? 음. 그러니까 서류 자천 제출 대행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싸잖아. 그리고 한 번만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소송 대리권의 부재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변호사들도 소송 대리권 있지만 가 봐야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그 법정에 한번 가 보세요. 한 사건당 거의 많아야 한 3 분? 네 넘어가요. 계속 부르고 피고 뭐 서류 있으면 "서류 제출할 서류 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다음번에 선고합니다." 서류 승인 그냥 말하자면 서류 소송이야. 음. 서류 소송.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형사재판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윤석열 뭐 공개 재판 한 번씩 보면 그러잖아요. 뭐 말 열심히 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쇼 같아. 그거 다 적어서 서면으로 내지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막 열심히 적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일반적인 지방법원 차원의 재판정에서는 아주 낯선 풍경이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 가 보면은 만약에 11시 재판 이러잖아요. 그죠? 예 11시에 보면은 그 방청객이 앉아 있는 거고 앉아 있긴 있어요. 쫙 방청객을 다 채우고 있는데 전부 다 원고 피고야. 거의 원고죠. 그리고 거의 출석 부르듯이 불러요. 11시 부터 재판하면은 수십 건이 잡혀 있어. 2026 가단 30419 원고 김지영 이러면 "예." 하고 난 다음에 이거 그러잖아요. "서류 있어요? 없어요?" 예? "요거는 하실 것 같은데 고소하셨어요?" 이러면 "아니요." "아 고소." 그러면 고소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 다음에 그럼 고소해 가지고 서면 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다음 달 변론은 한 달 후에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 자 다음 사건 2026 나나나 이렇게 그렇게 넘어간다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서류가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변호사 와 가지고 제가 볼 땐 초짜배기 변호사일 거야.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변호사는 와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 왜 해 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거든. 그래 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고 "서류 내실 거 있으니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감정 신청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 감정 신청해 가지고 하겠다." 한 번씩 보면 변호사에게 두 분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 변호사 두 명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기일만 잡아. 다른 얘기 안 하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기일만 잡아. "다음 기일 언제 나나요? 서류 제출할 거 있나요?" 그럼 이거 서류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거에 대해서 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일 언제 잡을까요?" 며칠 날 왜냐면 변호사들은 그게 안 되는 게 서류만 제출하면 안 되고 변호사들은 기일이 충돌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억수로 중요한 거야. 서로 맞아야 돼. 미팅하듯이. 그럼 "이때는 돼요." 이때는 저는 그때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돼요." "네 돼요." 하면 "그날 잡겠습니다. 그날까지 서류 제출하시고 하세요." "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인제 경험 없는 변호사들은 또 충실하겠다고 "이 사건은 어쩌고 저쩌라고 변호사들은 어쩌고 생각되고." 그러면 제가 가만 보니까 판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아. 그걸 기억하려면 기억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리고 그때 서기가 막 이렇게 적느냐? 안 적어요. 어. 이렇게 막 수기로 한마디 적느냐? 안 적어요. 적든 안 적든 그건 확인 안 해 봤는데 안 적을 겁니다 그거. 그래서 거기다가 서면 재판이다. 그러니까 이게 알면은 말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제 업무를 수임할 때 그걸 철저히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제 편견이에요? 아니잖아. 저도 받고 소송 많이 시켜 봤잖아. 예.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 보니까 법무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걸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송 대시간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진술 직접 들어보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예. 그런 게 인제 중요한데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투입 대비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서면 작성상 고당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전쟁이 안 된다는 거야. 민사 소송에서 해 봤자 어렵다. 내가 못 하겠다. 저거는 고강도다. 말하자면 본전도 못 뽑는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야. 판례 분석해야 되지 증거 다 모아야 되지 상담해야 되지 골치 아파 못 하겠다. 그거 다른 사무실 가세요." 이러면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제가 해 드리죠. 이렇게 탁 안내해 드리고. 예. 그리고 가격은 이런 거 변호사한테 가면 한 500 받을 건데 한 1,000만 원 받을 건데 여기서는 얼마 해 주고 딱딱딱 해 주고 필요 없는 서류는 안 넣고 이렇게 딱 안내해 줘 봐요. 하잖아. 안 한다는 얘기야. 하세요 좀. 우리 사이드 채널 보니까 저기 그것도 있던데. 법무사님들도 저기 제 구독하던데 한 번씩 볼 거예요. 하세요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저도 모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다 알겠어요. 다 검토해 봐야 돼요. 그럼 법무법인은 다 알아. 변호사들은 다 알아. 모르잖아요. 찾아봐야 돼. 찾아보고 이게 앞뒤를 맞추면 돼. 판례 찾아보고 맞추면 돼. 이제 그런 퍼즐을 맞추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는 그걸 즐겨요. 퍼즐 맞춰서 이게 답이다. 그럼 거의 그렇게 판결이 나와요. 보수의 한계 이건 아니에요. 서류 대행이다 보니 오히려 보면은 그 소송을 하다 보면은 다른 잡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어쩔 거야 등기 안 하겠다는데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지. 말을 그렇게 사실은 예? 그렇게 뭐 하면은 뭐 됩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럼 변호사들은 쉽나? 변호사는 쉽게 돈 벌어먹어요? 그럼 이게 변호사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벌면서 막 우리 법무사들은 돈 많이 버는다. 아니 그만큼 변호사만큼 일을 해야지 돈 벌지. 뭐 10분의 1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투덜대는 이유가 저런 거야. 저런 거를 하기 싫지? 등기는 줄어들지? 변호사들 등기하지? 죽겠다는 거야. 그럼 죽어야지 뭐. 안 그래요? 재판 리스크. 이런 건 누구나 다 있지. 이게 싫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신이 들도록 자기만의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런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고 뭔가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고 정예 특수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사무실에는 관심 없고 협회 임원들은 전투의식이 상실했고 그거예요. 사실 이거 하려면은 좀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는 정신력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어디 감히 덤벼? 말은 뭐 이게 육체적인 싸움 이게 뭐 협의 이런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내가 논리에서 증거에서 이기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판사는 제가 볼 때는 판사하고 의원님하고는 세상의 기둥이잖아. 두 개의 기둥이에요. 민주주의를 떠받드는 그리고 우리 그 인간의 복지를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의원님과 의사와 판사인데 그 판사한테 그 판단을 받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좋아요. 제가 치면은 깨끗하게 승복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처음부터 편견을 가졌다든가 아니면은 의뢰인의 기대에 오염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승소할 거를 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실은 있어요. 제가 이거 승소할 것 같다. 뭔가 이게 뭐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맞는 거라. 판사의 그 태도가. 판사의 그 판단이 맞는 거라. 어. 그런 경우 있어요.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다 해 가지고 억울하지 않는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의뢰인한테 안내를 해 줘요. 이거는 패소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은 패소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제가 최선을 다하지 이기려고 좀 나름대로 이게 막 해 가지고 '야 이건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의뢰인 편을 들려고 하지만은 판사가 칼같이 착 했을 때는 '아이 안 통하네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진 않지. 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뭔가 사회가 안 알아준다. 뭐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게 없으니까. 그래도 세상에 가장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딱 판단을 해 주니까 그거는 좋다는 이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에 오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회적인 인식과 마케팅 이게 누가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고 좀 약간 이 좀 큰 돈 드는 거. 예? 이런 거는 그 협회 차원에서 중앙협회, 그 대한법무사협회 그리고 지방협회 차원에서 좀 이게 해 줘야 되는데 맨날 보면은 세무사들 그리고 일본 그 사법서사협회, 변리사협회, 세무사협회, 변리사협회 그런 데가 무슨 뭐 업무 간담회를 한대. 뭐 하려고 해 그거? 그거 사진 찍어. 업무 간담회 하겠어. 5,000원 할 거 아니야. 뭐 먹고. 뭐 2차 갑시다. 뭐 술 한잔 마시고. 확인된 건 아니에요. 안 하겠어요 근데. 저건 안 하고. 등기 신청.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법무사도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도 한다 직역 침해가 되니까
이런 걸 안 깨는 거야. 제가 가장 목표로 하고 싶은 저거예요. 저걸 깨야 된다. 저도 노력하는 게 이거고. 어.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가 팜플렛도 만든다고 공무원들이. 이거는 좀 아닌가요? 소송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죠. 큰 사건 같은 경우 무슨 뭐 의료 분쟁이나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 이러면 법무사한테 맡길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 법무사한테 전화를 했다. 그럼 참 전문가처럼 이렇게 탁 얘기하고 다다닥 안내해 주고 "내가 이렇게 해 줄게. 예. 뭐 당신은 가 가지고 그냥 로봇식으로 가 가지고 다 뭐 인형식으로 앉아만 있으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경험 많다. 예 알잖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전화를 했다. "아 그거는 뭐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럼 변호사한테 알아보시죠." 이러니까 '아 이런 거는 변호사 업무가 아니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거예요. 이력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도 인제 전화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복잡한 소송 즐긴다." 그렇게 써 놔요. 사실 맞고. 그리고 법대 출신이다. 걱정하지 마라. 어. 그러면은 인제 저한테 전화하는데 이제 제가 인제 막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쫙 설명해 주고. 그럼 그럼 이제 고객이 그러죠. 예. 사실 그 저기 변호사한테도 상담해 봤고 법무사한테도 상담해 봤고 뭐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전화 드리는데 "법무사님만큼 상세하게 이렇게 짚어 주신 글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의 수임해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변호사한테 얘기해도 그렇게 상세하게 뭔가 이걸 안내를 해 주고 어떻게 하고 이걸 안 하고 특히 변호사한테 얘기하니까 그건 모른다 하더라. "저는 그거 복잡한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데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전화했는데 저는 복잡한 거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인식을 갉아먹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다 모른다 뭐 디디하게 뭐 상담해 가지고 저한테 오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이게 와 가지고 결국엔 내가 수임했지 않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디디하게 상담해 주는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법무사들이 그런 좀 이게 그런 상담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은 저한테 상담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응. 서로 상부상조인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법무사 사무실보다 변호사 사무실보다 법무사 사무실이 더 적잖아. 그리고 가격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격이 싸다 해 가지고 무조건 법무사 사무실을 먼저 만약에 전화해 봐 가지고 했는데 했다. 그럼 사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물리는 거지. 참 힘들어요, 힘들어. 음. 그리고 실제 전문 영역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법무사 시험은 하긴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 피한다는 거야. 어. 나홀로 소송 지원도 하지요. 아까 우리가 태생적으로 나홀로 소송 이걸 얘기했나요? 나홀로 소송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법무사들이 업무가 없잖아요. 우리가 태생적으로 나홀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혼자 소송하는데 서류를 전문적으로 못 줬고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도와주라고 태어난 게 법무사예요. 예. 그거 도와주라고 인제 그 서류 이 업무의 전문적인 법원직, 검찰직을 일정 요건 하에 뽑아 가지고 법무사직을 준 게 처음이었고 그럼 왜 그 사람들만 해? 왜 일반인들은 못하게 해? 일반인도 뭐 "서류 적는 거야. 법 좀 알면 하지 않느냐?" 그래 뽑아 줄게." 해 가지고 뽑아 놓은 게 그거였고. 그래서 나홀로 소송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홀로 소송하되 우리가 더 전문적으로 해서 더 싸게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민사집행 보존처분 이거는 우리가 뭐 또 하는 거니까. 이것도 더 광고를 해야 된다. 가사비송, 회생, 파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제도적 울타리. 우리가 스스로 가두는 거지 뭐. 아까 했잖아요. 법무사 법 몇 조인가 모르겠는데 가장 우리 그거는 그거라고. 모든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이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을 한번 내려 봅시다. 벌써 한 2 시간째 얘기하고 있는. 법무사는 망하는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나야 된다. 태생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했던 그런 관행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법무사 스스로의 인식 그리고 법무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인식 가지고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감히 뭐 얘기를 하죠 뭐.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근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힘들다.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어.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인제 법무사들이 우리 시험 특히 우리 시험 법무사들이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돌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노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돌파하려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한테 그냥 쉽게 물어보는 거 어 하여튼 뭐 쉽게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보면은 뭐 댓글로 달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망할까요? 뭐 될까요?" 뭐 아니 뭐 "일이 없습니다." 이런 그런 것에 뭐 휩쓸려가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한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뭐 사실 그러면 직역 통합 얘기도 나오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점점 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뽑을 때는 이제 26개 때는 120 명, 그다음에 이제 130 명, 104 요즘에 이제 140 명이잖아요. 5 년이 지났잖아. 5 년이 지났는데도 20 명밖에 안 늘려줘. 사실요. 법무사들 한 500명 한 500 명쯤 뽑아 가지고 500 명쯤 뽑고 소송 능력 많이 길러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인제 최정예 전투 부대를 막 이렇게 막 풀잖아. 그러면 누가 엄청나게 싫어하겠어요?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법무사들 자체의 역량은 높아갈 거야. 뭐 사무실마다 다 그럴 거예요. 변호사한테 전화할 걸 법무사들 뭐 요즘 뭐 형사소송도 하시면 다 하신다면서요. 형사소송을 못 하는데. 하신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뭐 이게 피고인 의견서나 이런 거 좀 서류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인식이 퍼져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공황이지 뭐. 변호사 만약에 뭐 지금 35,000몇 명 변호사 인구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35,000 명이나 되면 얼마나 되는가. 변호사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다 뺏어올 수 있잖아 저가로. 저가 수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할 얘기가 길었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간간히 있으시긴 있으신데 뭐 앞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하자면은 법무사 뭐 실무 이런 거 제가 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무를 어떻게 배울까? 특히 소송 같은 거. 제가 지금 밀어붙이는 게 그 동영상도 그렇지만은 소송 능력을 어떻게든지 길러 가지고 예 좀 평준화하자 이거잖아요. 변호사들 억수로 싫어하겠네. 그거 가지고 인제 실무를 어떻게 인제 소장이나 고소장, 복잡한 고소장을 어떻게 적는가.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인제 형사 소송 분야, 형사 사건 분야로도 진출하면 좋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한번 신경을 많이 써 보겠는데 고런 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샘플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처리한 만큼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면 그 사건 하나 만들어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준비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요. 음.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의 시리즈, 합격 강의 시리즈 이거는 좀 이게 무거운 좀 주제는 아닌데 그거 준비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몸이 좀 나이가 들면 서러운 게 그거야. 몸이 진짜 아이언맨 같으면은 팍팍팍 만들겠는데 그게 안 되고.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 말해 봤는데 이게 말의 중간이 끊기도 그렇고 좀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오해를 풀고 뭔가 이게 좀 앞으로 나갈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조도 해야 되고 반복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녹화가 뭐 깔끔하게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요한 말은 다 한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이거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업무를 또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한테는 강의하는 것보다 업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업무를 좀 해야 되고 업무를 좀 이게 좀 다 끝내 놓고 예. 그다음에 인제 강의 시리즈도 좀 올리고 이게 요약을 해야 되잖아. 시간이 좀 걸려요. 책을 다 보면서 인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송 실무 실무 시리즈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업무를 좀 끊어 해 놓고 좀 한가할 시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